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인상생, 또 이제 살인소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관이 이제 인성으로 이제 상생이 될 때 이제 그 관인상생이라고 하고요. 살인소통은 이제 편관 살을 인성으로 이렇게 소통할 때 살인소통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살인상생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제 일간이 간목일 때,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일 때 이제 정관은 이제 신금이 될 건데요. 이 신금을 이제 임수나 개수로, 이제 개수란 인성으로 이제 금생수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을 시킬 때 관인상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소통은 이제 간목이 일간일 때 이제 경금 7살 평관이 있을 때 임계수라고 하는 이제 인성으로 소통을 시켜줄 때 이것을 이제 살인소통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이 관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 관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대적인 요구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하고 인정하는 규칙이나 규범, 법, 규정 같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관살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면서 지켜야 하는 도덕, 양심, 이런 것들도 이제 관성이라고 할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요, 혼자 사는 세상에서는 그닥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한테 과연 관성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관성이라는 것은 먹을 거가 생기면 주변인들과 나누어서 먹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차례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어떤 고찰이나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성이. 그러면 혼자 사는 무인도에서는 그닥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혼자 무인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이 더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되면 먹을 것도 그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든가 아니면 경쟁해서 내가 많이 먹든가 해야 되고, 먹을 것이 하나 생기면 누가 먼저 그것을 차지하려고 경쟁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사람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적 행동을 하는 것이 관성이거든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관성은. 근데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면 그러한 관성의 어떤 그런 법칙들은 그닥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먹을 거가 생기면 누가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차례나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가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니까
그러한 어떤 관성적인 어떤 관념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하면서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어떤 모든 상황을 이 관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 사회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살이 있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 이번 시간에 이제 관인상생, 사인소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관살은 이제 식상이 관살을 보기도 하고 이제 관살을 이제 인성이 이제 소통이나 유통을 시키기도 합니다. 식상이 관살을 본다는 것은 관성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낡은 법을 고치자. 기존의 낡은 법을 식상으로 고치자 하는 것도 되고 시대에 맞게 바꾸자 이제는 그러한 어떤 개혁성이나 진보적 성향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관살을 식상이 보게 되면요. 근데 관살을 인성으로 소통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어떠한 보수적 성향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관인상생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요. 관인상생이라고 할 때 이 관은 정관을 나타냅니다. 정관. 살인소통은 이제 편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살은 편관. 관인상생에서의 관은 이제 정관을 나타냅니다. 뭐 직장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 정관은 이제 좋은 직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면요. 이제 좋은 직장이 되겠고 편관은 이제 힘든 직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직장에서의 이제 인성은 인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인정. 좋은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살인소통은 편관, 힘든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도 정인이 있고 이제 편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인은 직장에서의 내 능력을 100% 인정받는 것이라면 편인은 반, 50%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 있을 때 정인으로 유통이 되면 좋은 직장, 편한 직장에서 내가 100% 인정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관이 이제 편인이 있다 하게 되면 반듯한 직장, 좋은 직장에서 내가 한 반 정도, 내 능력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편관이 있고 정인이 있게 되면 힘든 직장, 어려운 직장에서 내가 100%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편관, 편인이다 하게 되면 힘든 직장, 어려운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반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정관, 정인이 되겠죠. 편하고 좋은 직장에서 내가 100%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고 뭐 그나마 제일 좀 안 좋은 것은 편관, 편인, 힘든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반 정도밖에 일한 것만큼 이제 일한 것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편관, 편인이란 이 상황이 제일 그나마 좀 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인상생을 보게 되면요. 여자 사주의 그 관성은 이제 남편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편. 정관이니까
관인상생의 관은 이제 정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관이면 반듯한 남편입니다. 반듯한 남편을 인성, 정인, 내 어머니가 인정해 주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인상생은 반듯한 남편, 내 남편을 내 어머니가 많이 인정해 주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상황은 장모님이 사위의 사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살인소통은 이제 까칠한 남편, 힘든 남편, 무능한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왜? 평관 남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무능하고 능력 없고 힘든 상황에 있는 남편을 내 어머니가 인정해 주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인상생 살인소통, 이 상황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정관이 있는데 이제 상관운이 들어올 때와 이제 간목이 이제 평관이 있는데 이제 상관운이 들어올 때, 이 정관은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정인으로 관인소통, 관인상생 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관성 정관이나 평관이 있는데 이 정화라는 운이, 상관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인상생일 때의 상관운과 살인소통일 때 상관운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살인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편관. 관인상생은 정관이 있는 것입니다. 정관을 이제 인성으로 소통을 시켜준다, 상생을 시켜준다 라고 하는 것인데, 상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길이 되고 여기 살인소통은 이제 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관인상생이 됐다는 것은 정관을 정인으로 상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상관이 정관을 파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남편이고 이게 장모다. 여자 사주의 이제 친어머니니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관 남편이, 반듯한 남편이 사고치는 겁니다. 이게 사고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상관운이 들어와서 상관견관 맞았다 하는 것은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가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남편이 관제구설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 상관을, 남편을 힘들게 하는 상관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상관운을 정인이 막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거냐 하게 되면 내 남편이 이제 반듯하게 지내다가 상관운이 들어와서 이제 유흥도 즐기고, 갑자기 선비 같은 내 반듯한 남편이 갑자기 안 마시던 술도 많이 마시고 술집에도 많이 다니고 놀러 많이 다니고 어디 카지노 같은 데만 다니면서 돈도 막 써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그때 장모님이 가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장모님 덕이 상당히 크게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상관을 막아주어서 정관을 상관의 그 흉의에서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장모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살인소통을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편관이 있는데 인성으로 소통을 시키고 있는 구조인데 상관운이 들어오잖아요. 상관. 편관에게는 식상이 특효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관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편관을 대살합니다. 상관 대살로. 근데 이 상황에서 대살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인성은 상관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편관이 다시 기세등등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관이라는 사위, 내 남편, 여자 사주라고 하게 되면 이 편관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편관 남편이기 때문에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자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남편에게 상관이라는 일거리가 들어온 겁니다. 일 좀 해봐라. 그래서 이 무능한 남편이요. 일을 좀 다니면서 돈을 좀 벌어봐라 라고 해결해주는 상관운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상관은 식상은 뭡니까? 나의 아랫 사람들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와서 내 남편에게 일자리를 권유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때 내 어머니,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되겠죠.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을 다닐 상황이 이제 도래했는데 내 어머니, 장모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편관이 상관 대살이 되지 않고 편관의 흉의가 그대로 커집니다.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엄마가 내 남편의 앞길을 막아버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인상생이 있는 눈에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연소통에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에 재성운이 들어왔다. 재성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정관을 이제 인성이 상승시켜주고 편관을 인성이 살인소통시켜주는 이 상황에서 재성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나빠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인상생은 또 살인소통은 이거 직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명예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직장에서 인정해주는 건 나는 싫다. 재극인 해가지고 인정해줄 필요 없다. 재생관, 재생살 해가지고 내가 직접 결과물을 나타내서 우리 회사를 살리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재생관은 그나마 괜찮습니다.